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강체의 평면 운동역학, 힘과 가속도 두 번째, 평면 운동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강체에 회전은 없고 병진 운동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운동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운동에는 이제 아래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파란색 경로에 직선 경로를 병진 운동하는 그 렉틸리니어 트랜슬레이션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 살펴볼 곡선 경로를 병진 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그 물체 강체가 강체 자체가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각속도와 각가속도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그마 무게중심점 G점에 대한 시그마 mg는 0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이러한 힘에 의해서 물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각 축 방향의 시그마 fx와 시그마 fy는 가속도를 가지므로 시그마 fx는 magx 그리고 시그마 fy는 mgy가 되게 되고, 이때 ag는 이 강체의 무게 중심점 G점의 가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강체에 있어서의 무게 중심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게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거나 혹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이 지점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강체의 그 무게 중심점 지점을 아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먼저 이러한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식 자체가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왼쪽의 그림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되겠고, 즉 자유물체도가 되겠고, 오른쪽 그림은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fx에 의해서 각 방향의 힘을 우리가 축 방향으로 모두 더한 값을 왼쪽에다가 표시를 하고, 오른쪽은 그에 해당되는 우리가 가속도를, 만일에 ag를 모른다라고 하면 시그마 fx를 통해서 이 값을 구해서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agx와 agy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 대한 합력을 다음과 같이 mag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어떤 임의의 A에 대한 그 모멘트는 우리가 시그마 ma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mg는 0이지만 ma는 0이 아닌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모멘트 계산에 의해서 이 mag 곱하기 직각거리 d를 한 값이 A점에 대한 이 강체의 모멘트가 되겠고, 따라서 ma는 mag 곱하기 d가 되게 되고, 일단 방향은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우리가 무게 중심점 G점에 대한 그 가속도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한 것을 다음에 이탈릭체 MK로 그 A점에 대한 그 AG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탈릭체 MK로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곡선 경로를 따라 물체가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도 일단 이 물체 자체는 회전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병진 운동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mg는 시그마 mg는 0이 되게 될 것이고, 앞서와는 다르게 앞서는 우리가 x축 y축에 대한 성분을 분해했다라고 하면 곡선 운동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nt좌 표계를 도입을 해서
항상 이제 M 방향은 이제 이러한 곡선의 이제 곡률의 그 곡률 반경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이제 물체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당연히 그 접선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곡선 운동에서는 계속 이제 가속도의 그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앞서와 같이 하나의 어떤 합력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어떤 경로에 따라서 계속 값이 변함으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NT 좌표계 상의 다음에 두 개의 성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시그마 FN은 MAGN이 되게 되고, 이제 시그마 FT는 MAGT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멘트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개의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축 방향 힘을 고려를 해서 일단 지점에 대한 그 모멘트를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이고, 지점에 대한 모멘트가 아니고 이제 임의의 B점에 대한 모멘트인데, 이제 지점에 해당되는 가속도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이탈릭체 MKB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의 의미는 결국 B점에 대한 우리가 그 정력학에서 다루었던 이제 모멘트 그 식과 이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방향 N 방향의 힘에 대한 직각거리는 E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 T 방향은 다시 거꾸로 이제 이쪽 방향이 직각거리가 E고 이쪽 방향의 직각거리는 H가 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모멘트 식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이제 앞서 이제 힘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당연히 강체이니까 이제 무게가 있을 것이고, 무게는 항상 무게 중심점 지점에서 이제 항상 아랫 방향으로 이제 수직하게 작용을 하고, 이제 두 개의 커플 모멘트 그리고 이제 오메가와 각가속도 알파를 표시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물체가 어떤 움직이면서 병진 운동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회전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병진 운동과 이제 회전 운동은 각각을 따로따로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병진 운동은 앞서 우리가 이제 직선 운동일 때는 시그마 fx와 시그마 fy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곡선이라면 이제 시그마 그 fn과 시그마 ft로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자유물체도 상의 이제 힘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회전을 할 때는 이제 모멘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힘에 의한 모멘트와 그리고 커플 모멘트에 의한 모멘트를 모두 이제 고려를 한 것이 결국은 이러한 각 가속도와 이제 각속도를 유발한다라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강체에 있어서 어떤 임의의 점 I 점에 대한 그 이제 힘과 이제 모멘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파티클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에 있어서는 이제 힘만 도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라지 FI는 어떤 외력에 대한 이제 그 합력이 이 파티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스몰 FI는 우리가 항상 이제 내력도 동시에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력에 의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힘을 합한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그 R자 힘, 그 AI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이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P점을 원점으로 하는 이제 어떤 임의의 좌표축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고, 이때 이제 이 좌표축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관성 기준계와 동일하게
이제 고정되어 있거나 이 강체에 고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강체와 같이 이제 등속 운동을 하는 이제 좌표계라고 가정을 하고, 즉 이제 가속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등속보다는 이제 고정된 좌표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P점으로부터 I점까지의 이제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P점에 대한 우리가 모멘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파티클에 의한 모멘트는 결국 이제 두 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력에 대한 그 R 크로스 라지 FI는 외력에 의한 모멘트, 그리고 스몰 FI, 그리고 R 크로스 스몰 FI는 이제 내력에 대한 그 모멘트라고 하면,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파티클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 있어서의 이제 MIAI에 의한 이제 모멘트와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결국 이제 P점에 대한 모멘트라고 표시를 하고, 따라서 이제 P점에 대한 모멘트는 즉 이제 I로 표시를 한 것은 이제 파티클, 어떤 임의의 파티클에 대한 이제 모멘트는 그 파티클까지의 거리 곱하기 이제 그 질점의 이제 그 R자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MPI는 이제 R 크로스 MIAI가 되게 되고, 일단 이제 전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다시 이제 어떤 시그마나 이제 적분을 통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MPI는 이제 R 크로스 MIAI에서 우리가 질량은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므로, 또한 이제 스칼라 값이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그냥 원래는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것이 더 정확한데, 그냥 이제 앞에 스칼라로 곱해졌다라고 보고, 어차피 하나의 어떤 벡터에만 곱해줘도 뭐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점 i점에서의 이제 ai는 결국 우리가 이제 p점에 대한 다음에 이쪽 그림을 먼저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서는 이제 i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g로 바뀌긴 했는데, 이쪽이 i라고 하고 이제 p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강체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P점에 대한 가속도인 AP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I점에 대한 가속도 AI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 운동에 의한 식에 의해서 결국 이쪽 AI는 AP 플러스 어떤 이제 각 가속도가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알파 크로스 R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제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적의 경우는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M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대괄호 밖으로 이제 하나로 뺐고, 이제 전개를 해보면 R 크로스 AP 플러스 R 크로스 갈로 하고 알파 크로스 R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제 R 크로스 R이 되게 되고, 이제 좀 식이 복잡한데 다행히 이제 R 크로스 R은 우리가 이제 외적에 있어서 같은 것을 외적을 하면 결국 0이 되게 되므로, 즉 이제 사인 영도는 0이 되게 됨에 의해서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뒷부분은 소거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아래 식은 우리가 이제 벡터 형식으로 이제 카테시안 벡터 형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R도 I 성분, J 성분,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벡터들을 이제 그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 식에서 뒤에 거를 소거한 거에서 이제 성분별로 나타낸 것의 이제 아래의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우리가 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아래의 식과 같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분만 이제 살펴보면 결국 이쪽도 K이고 이쪽도 K이기 때문에 이제 성분만 같다라고 두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라서 MPI는 MI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Y APX 플러스 XAPY 플러스 이제 알파 R 제곱이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떤 파티클에 대한 모멘트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체 모멘트는 이제 각각을 이제 적분을 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식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 시그마 그 YDM을 이제 질량에 대해서 적분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단면 1차 모멘트이고, 이 뒤쪽은 우리가 그 이제 극관성 모멘트의 정의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단면 1차 모멘트는 이제 어떤 이러한 강체의 이제 무게 중심점을 G라고 하면 이제 G까지의 그 도심에 대한 거리 값은 이제 X바와 Y바가 되게 되고, 따라서 그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인테그랄 이제 YDM의 이제 질량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더 간단하게 Y바 곱하기 이제 M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모두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정력학 서적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앞에 부호는 그대로 따라오고, 이제 Y바 M 그 APX 플러스 이제 X바 M APY 플러스 이제 이쪽은 극관성 모멘트 IP 곱하기 알파가 되게 되고, 만일에 이제 이 G점에 대한 모멘트는 우리가 앞서는 병진 운동만 할 때는 이제 시그마 mg는 이제 0이었지만, 우리가 G점에 대한 것은 결국 X바 Y바가 이제 모두 0일 때에 그 점이 이제 우리가 도심 혹은 이제 무게중심 G점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은 모두 0으로 소거가 되고, 이제 남는 것은 이제 IP 알파가 되게 되어서, 다시 이제 설명을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이제 IP가 극관성 모멘트가 아니고 이제 P점에 대한 이제 단면 2차 모멘트 혹은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관성 모멘트가 아니라 그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P점에 대한 모멘트였기 때문에 이제 IP 알파였다고 하면 우리가 G점에 대한 것은 이제 앞에 부분은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G점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 곱하기 이제 각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앞서는 이제 시그마 MP에 대한 것을 이제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G점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트가 아니라 이제 G점에 대한 우리가 그 가속도를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더 우리가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IP는 이제 IG 플러스 M X바 제곱 플러스 Y바 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결국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시그마 MP는 Y 마이너스 그 Y바 M 곱하기 APX 플러스 이제 X바 M 곱하기 APY 플러스 IP 알파에서, 일단 식이 뜬금없이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일단 APX와 이제 AGX의 관계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상대 운동식에 의해서 이제 이 G점에 대한 AGX는 이제 P점에 대한 가속도 마이너스 그 Y바 알파 마이너스 X바 오메가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AGY는 이제 다음에 식이 되게 되어서, 이제 이 식과 이 평행축 정리식을 이제 각각의 그 APX와 이제 APY 대신에 그리고 IP 대신에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그마 MP는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이제 AG에 대한 식으로, 그리고 그 관성 모멘트도 질량 관성 모멘트도 이제 다음에 이제 IG로 대체가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표현을 할 수 있고, 일단 이제 이 두 개의 식은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상대 속도식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축 방향별로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된 식을 우리가 앞서 이 식에다가 이제 APX와 APY 그리고 IP 대신에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적으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시그마 MP는 시그마 이제 이탈릭제 MKP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현재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는 이제 어떤 힘과 모멘트만 이제 커플 모멘트만 이제 도시를 한 거라고 하면,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속도에 대한 것과 혹은 뭐 속도 그리고 이제 뭐 각가속도나 각속도에 대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AG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변환을 거쳐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 아래의 식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형상의 이제 임의 형상의 강체에 이제 여러 가지의 하중과 그리고 커플 모멘트 그리고 자중이 주어지고 어떤 회전 운동의 함을 의해서 이제 각속도와 각가속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개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시그마 F는 MA라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F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고, 이제 MA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너럴, 즉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이제 이러한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동시에 하는 이제 강체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네 개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쪽 병진 운동 부분도 우리가 곡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x 대신에 n 그리고 y 대신에 t로 이제 대체가 될 수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mg는 ig 알파라든지 알파 또는 이제 시그마 mp는 이제 시그마 mkp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일단 이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러한 이제 수식들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이러한 자동차의 무게 중심점이 이제 다음에 위치해 있고, 이제 질량이 이제 2메가그램인 자동차에 있어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제 이쪽 뒷바퀴는 항상 이제 미끄럼 운동만 하고 이제 앞바퀴는 이제 회전에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동차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이제 바퀴의 질량은 무시하고 이제 바퀴와 도로 사이에 이제 동마찰 계수의 값은 이제 0.25로 주어져 있고, 일단 이제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이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자유물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풀이는 이제 값은 어차피 이제 이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풀이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이러한 자유물체도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과 우리가 이제 앞서 다루었던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을 또 활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 두 가지로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모두 도시를 해보면, 일단 자동차의 질량에 의한 무게가 이제 무게중심점 G점에 다음에 2000 곱하기 9.81 뉴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바퀴가 이제 지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직 강력 NA, NB가 작용을 하고, 이때 이제 뒷바퀴가 항상 미끄럼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마찰력
그 FB에 의해서 이제 자동차는 그 미끄러움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앞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회전을 하면 마찰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구름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뒷바퀴와 다르게 어떤 이제 마찰력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찰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은 우리가 운동하는 방향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마찰력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구름 마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이러한 물체가 이제 이동하는 방향과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일단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주어져 있고, 현재 이제 이 자동차 자체가 회전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병진 운동만 하는 경우이고, 따라서 병진 운동만 할 때는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이제 그 식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먼저 X축 방향의 이제 힘의 합력은 이제 MAG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우리가 AG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로 두고, 따라서 이제 X축 방향의 힘은 현재 마찰력 FB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FB는 결국 마찰계수 곱하기 MB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일단 우리가 MB, NA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식으로 첫 번째 식은 정리가 되게 되고, 일단 미지수가 이제 총 3개이니까 이제 3개의 식이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 식에서는 일단 NA도 모르고 MB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멘트에 의한 식이 우리가 평형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0이 되어야 하므로, 이제 마지막 식에서 우리가 또 NA와 MB에 대한 식을 하나를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NA는 6.88kN 그리고 MB는 12.7kN이 되게 되고, 따라서 MB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해서 AG를 구하면 이제 1.59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풀면, 결국 AG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수평 방향의 어떤 그 시그마 FY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 A점에 대한 이제 우리가 모멘트를 생각을 해보면, 그 거리값이 0.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뭐 이쪽 B점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A점에 대한 그 모멘트는 이제 우리가 시그마 이탈리체 MKA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국 MKA는 이제 현재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 자체가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질량 관성 모멘트 항은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모멘트의 합만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되고, 따라서 이제 A점에 대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제 FB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 있어서는 그 힘을 토시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이제 각각의 이제 힘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A점에 대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 하나가 지워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모멘트 식에 의한 다음의 식과 우리가 시그마 fx에 대한 식 두 개만으로도 이제 미지수가 두 개고 이제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어떤 것이 뭐 더
뭐 물론 두 번째 이 방법이 더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물체도 상에 세 개의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푸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고 조금 더 이제 그 간단하게 풀고자 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빔 BD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경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이제 곡선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이고 하지만 이렇게 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BD가 회전을 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도 이제 어떤 커빌리니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곡선 병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각도가 30도이고 이제 각속도가 6 라디안 퍼 세컨인 순간에서의 이 각각의 로드 그 A, B, C, D에 가해지는 힘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 BD의 질량이 이제 100kg으로 주어져 있고 먼저 이제 자유물체도를 우리가 도시를 해보면 이제 BD에 대한 자유물체도와 이제 키네틱 다이어그램은 이제 다음과 같고 일단 자유물체도 상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힘이 이제 TB, TD라고 도시를 하고 이제 지점에 이제 이 빔 BD의 무게가 이제 981N이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키네틱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우리가 AG점에 대한 그 가속도에 대한 것을 도시를 할 때는 일단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곡선 운동에 있어서 이제 수직한 방향은 이 방향 그리고 그 접선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을 고려를 해서 이쪽이 이제 그 노멀한 방향 그리고 이쪽이 이제 탄젠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로드는 이제 길이는 동일하고 형상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이제 도시를 하면 일단 이제 키네틱이 아니고 이제 그 지금 가속도와 그 각 가속도 그리고 각속도만 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로드 그 각각의 로드에 대한 이제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을 이제 도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제 TB와 TD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그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은 굳이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먼저 이제 n 방향의 이제 힘의 합력인 시그마 FN은 일단 이쪽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음에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이제 m 곱하기 AGN은 이제 TB 플러스 TD 마이너스 아랫 방향으로 그 향하는 무게는 이제 우리가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각 그 n 방향과 t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하면 일단 이쪽 방향 성분은 이제 마이너스 98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t 방향은 이제 사인 이 방향이니까 이제 사인 30도가 되게 되어서 이제 ft는 이제 981 사인 30도만 있고 그 값이 이제 질량은 100kg이었기 때문에 이제 AGT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AGN은 지금 풀이해서 잠깐 생략이 되었는데 우리가 n 방향의 가속도는 결국 이제 이 각속도의 제곱 곱하기 이제 이쪽 이 점으로부터 이제 B점까지의 거리 0.5를 곱해주면 되므로 이제 6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0.5를 하면 이제 18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시그마 mg는 이제 0이라는 식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길이가 같고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고 딱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직관적으로 두 개의 힘은 이제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제 모멘트 식에 의해서도 결국 코사인 30도와 0.4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양변에 나누면 이제 결국 TB와 TD는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T와 D가 같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이제 TB를 뭐 TD로 대체를 하든지 뭐 TD를 TB로 대체를 해서 결국 뭐 2TB는 이 값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TB는 이제 1.32kN이 되게 되고, 이제 TD도 같은 값이므로 이제 다음에 값으로 이제 그 로드에 가해지는 힘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AGT는 바로 이 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4.905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